지난 유닛에서 공부했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는 지금 보면 여기서 S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S의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상태는 지금 상태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몇 개인가요? 총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고 우리가 이 중에 어디에 한 군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A는 액션 스페이스의 한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떻게 되나요? 동서남북 네 방향 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죠? 물론 북쪽이나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튕겨서 다시 내려오겠죠. 어쨌거나 가려고 하는 액션은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금 스테이트는 각각의 스테이트는 네 가지 액션 중에 어느 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A가 액션 스페이스의 원소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probability of S prime given A and S라고 하는 것은 S라고 하는 스테이트, 어느 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상태로 넘어갈 여기로 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1위로 간다고 한다면은 놀스조죠. 놀스로 갈 확률이 되겠죠. 다른 말로 트랜지션 S 프라임 A S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의 예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80%, 좌측 혹은 우측으로 빠질 확률이 각기 10% 이렇게 됐었죠. 리월드 펑션은 리월드 보상을 받는 거죠. S, A, S 프라임.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스테이트에서 A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S 프라임으로 전환됐다고 가정하면 그때의 보상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그때의 보상 얼마 되나요? 플러스 100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그죠? 또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다른 의미로도 또 있는데 우리가 한 칸씩 올라갈 때 어떤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씩 까먹었죠.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그때의 마이너스 3 역시도 이게 RS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00의 보상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몽땅 다 마이너스 3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딱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던 이제 value 펑션이 있었죠. 그죠? value 펑션은 뭐 다른 말로 utility 펑션이라고도 하고 value 백업 펑션이라고도 하고 다른 종류의 또 백업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최적의 팔러시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은 얼마이겠는가? 그러니까 최대 수익에서 최소 비용을 제한 값이 최저값이 되죠.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최대 값은 플러스 100이고 여기서 지출해야만 될 최소 비용은 이쪽으로 할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다섯 분에서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게 최소 비용이잖아요. 왜냐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최소 비용이 마이너스 15를 넘어서게 되죠. 그죠? 비용이 마이너스 15를 넘어서게 되니까 보다 낮은 비용은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마이너스 3씩 5번에서 마이너스 15를 제하고 100을 얻으니까 따라서 얼마가 이익이 되나요? 85만큼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최대 비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최대 효용. 그게 value 펑션입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한 것이 the sum of all times into the future rewards from your state by applying the optimal policy. 여기서 최적의 팔러시를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은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입에 지출해야만 되는 최소 비용. 그죠? 최소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니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도 비용, 한계 비용이 더 적절하겠군요. 한계 비용. 최대 수익에서 한계 비용을 제한 값. 그것이 이곳의 value 혹은 utility가 됩니다. 이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스테이트의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액션들의 probability를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스트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한다면 이스트로 갈 확률이 80%, 80%에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100, 따라서 100 곱하기 0.8. 그런데 밑으로 빠질 확률이 10%, 밑으로 빠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0원, 따라서 0.1 곱하기 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10%. 이걸 합친 거잖아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경우를 다. 이 세 개의 경우를 합쳤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각각의 보상, 100을 받을 것인가, 0원을 받을 것인가, 확률은 80%인가, 10%인가, 10도 10%인가, 세 가지 경우로 지금 있죠. 그 세 가지 경우를 합친 썸한 표현이죠. 그죠? 거기다가 RS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혹은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 그죠? 지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00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의 보상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그냥 코스트는 마이너스 3만 나가고 얻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받는 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 그리고 감마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디스카운트 팩트죠. 미래의, 그러니까 1년 뒤에 받을 빵 하나가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받는 빵 하나보다 가치가 못하다는 것이 디스카운트 팩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적의 팔러시를 결정하는 것은 아그맥스죠. 그죠? 아규먼트 맥시마이제이션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선택 가능한 행동은 이스트로 갈 수도 있고 노스로 갈 수도 있고 사우스로 갈 수도 있죠. 그 각각의 경우 만약에 노스로 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수익은 갖다가 튕겨 놓는 가격 빵, 오른쪽으로 갈 확률 10%, 0.1 곱하기 100, 왼쪽으로 갈 확률 10%, 0.1 곱하기 0. 이 세 개를 합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이 되겠네요. 10에다가 코스트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겠다고 하는 액션에 위로 가겠다는 액션을 취할 경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7이 되죠. 그리고 밑으로 가겠다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값도 넣을 거고 왼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액션 그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나오고 오른쪽도 나오죠. 네 가지 가능하잖아요. 동서남북 네 가지 중에서 최대의 이익을 주는 액션 그건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이스트로. 그죠? 그렇게 해서 화살표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게 팔러시가 됩니다. 각 스테이트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액션을 조합한 모두 집결한 것이 어느 하나의 팔러시가 되죠. 어느 한 상태에서 이 상태의 팔러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였나요? 두 가지였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내가 옮겨갈 때의 비용, 한 칸 한 칸 옮길 때의 그 지불해야 될 비용,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저번에 R이 제로인 경우, R이 마이너스 3인 경우, R이 마이너스 200인 경우를 다 살펴봤었죠,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우리가 수립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식들은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테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그 모습 과정을 보면은 점점 더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뭔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좋은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